오늘의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의 영토 보존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적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손에 입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어올린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 된 그 작은 이란 아기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압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깃발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도 희생하게 만들었지만 그 깃발이 결코 꺾이지 않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계속 휘날리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데 일부만 안전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금 테헤란에서 나온 위협은 말로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세계가 이미 패배로 끝난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란 육군사령관 아미르 하타미 소장은 적이 지상작전을 개시하면 어떤 병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고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체제가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고 압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이란 군부 수뇌부이며 그 시점도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며칠 동안 로이터 통신은 수천 명의 미군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제82 공수사단 병력과 약 2,500명의 해병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란 영토 내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고 전략적 지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타미의 발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안전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다음 단계가 테헤란에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라크와의 유사점이 드러납니다. 이란의 위협은 절대적인 용기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그다드가 2003년에 짓밟히기 전에 사용했던 허세와도 비슷합니다. 타리크 아지즈,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침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침공 첫날 사담은 연설에서 부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공세는 불과 몇 주 만에 이라크 군사 체계를 짓밟았습니다. 로이터는 침공이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되어 이라크군을 진압하고 사담을 빠르게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상기시킵니다. 4월 9일에는 이미 바그다드가 군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공지에 몰린 정권들이 자주 쓰는 오래된 공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완전한 파괴를 약속하며 적과 동맹국 모두에게 지상 침공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사 선전, 공격적인 발언, 그리고 최대한 저항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공개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언어는 군 지휘부가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할 때 오히려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측면에서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수사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략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테헤란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TV 연설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요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2-3주 안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권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워싱턴이 이란이 이번 작전 초기에 비해 더 이상 같은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위험하지만요. 다시 말해 테헤란이 지상군을 완전히 섬멸하겠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말이죠. 백악관은 이미 적의 척추를 꺾었다고 믿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더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이란 석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카르그 섬과 관련된 임무들, 그리고 선박의 통과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핫함의 위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폭격을 넘어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을 통해 정권의 숨통을 조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왜 이라크와 비교가 중요한가요? 바그다드도 위협에 의존했기 때문인가요? 베르멜리아도 치열한 저항을 약속했고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결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무너졌고 사담은 실각했으며 수도는 3주도 채 안 되어 점령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침공이 이미 확실해졌을 때 사담은 자신의 장군들에게 침입자들을 2주 동안 막아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수사 뒤에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지금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하지만 그 어조에서는 불안함이 드러납니다. 이란은 방금 미국에 의해 짓밟히기 전에 이라크가 사용했던 도전적인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테헤란은 위협을 억지력으로 바꾸려 하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며 전면 충돌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허세는 너무 늦게, 그리고 군사적 압박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나타날 때 힘의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결국 짓밟혔습니다. 이제 이란은 적의 지상군을 모두 섬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병력을 증강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미 상처 입은 정권을 상대하듯 행동하는 시점에 말이죠.